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 대해 발표할 엔사이트 조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 소개와 변화하는 은행 산업에 대해 발표할 황선정입니다. 혹시 핸드폰에 몇 개의 은행 앱을 설치하고 또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최소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은행 앱 중 살아남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이 물음을 시작으로 카카오뱅크의 마케팅 제안 P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한국에서 두 번째로 출시된 모바일 은행입니다. 타 금융 앱과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내세워 일상에서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하는 나만의 은행으로 금융시장 내 변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은행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연도별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카카오뱅크는 1년 만에 2배의 성장을 이룰 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듬해 흑자 전환, 또 중신용자 대출 실시와 더불어 2020년에는 청소년 전용 서비스인 카카오뱅크 미니를 출시하고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인덱스 기준 2020년 11월 이용 고객수 1위, 2021년 아시아머니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은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금융 앱 시장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지금,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까요? 저희는 오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효과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 앱 시장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오픈 뱅킹입니다. 오픈 뱅킹이란 하나의 은행이 핀테크 기업의 특정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에 자금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픈 뱅킹 서비스가 생겨난 이후 최근까지 약 50개의 금융기관이 오픈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하나의 금융 앱으로 타행의 계좌를 앱에 등록한다면 추가적인 앱 설치나 방문 없이도 충분히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픈뱅킹 시장이 확대된다면 소비자는 한 두 개 정도의 금융 앱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은행 앱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오픈뱅킹 서비스는 2019년 말에 시작된 것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2020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타 금융앱에 비해 한 발 늦게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뱅크는 은행앱 오픈뱅킹 가입자 수에서 네 번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한 카카오뱅크의 분기별 이탈 유입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크게 벌어져 있던 이탈과 유입 간의 격차가 최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인해 은행앱 간의 이탈과 유입이 활발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결국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쉽게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활동 사용자 수 지표, 즉 MAU에 대한 중요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탈자 수가 급증하는 그래프에서 사용자가 어디로 이탈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 총 이탈자 수는 대략 1,240만 명입니다. 오른쪽 경쟁 앱으로의 월별 이탈자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의 사용자가 경쟁 앱인 토스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자 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스가 카카오뱅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스로의 이탈과 관련하여 상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발표자 김주원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의 분석 부분과 자사 프로모션 현황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주원입니다. 앞에서 토스로의 이탈자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카카오뱅크와 비교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카카오뱅크와 토스는 두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유저 비율이 40%대를 오가며 사용자를 꾸준히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앱의 최근 상반기 이탈과 유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카카오뱅크에서 토스로의 이탈이 4월을 기점으로 급증하여 이탈 유입 경쟁에서 토스가 역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반기 총순 이탈자 수는 58,235명으로 월 평균 약 10,000명의 이용자가 토스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 토스로의 이탈자들이 왜 급증하였는지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4월과 5월 토스로의 주간 이탈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4월 12일에서 18일 주간에 이탈자가 급증했고 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동기간 카카오뱅크와 토스의 헤비 유저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토스는 4월에서 6월까지 헤비 유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반면 카카오뱅크의 헤비 유저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토스로의 이탈자가 급증했던 올 상반기, 토스는 고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화제가 되었던 프로모션 두 가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치를 달성했던 4월 12일 주간에 진행되었던 주식 증정 프로모션입니다. 토스는 신규 주식 계좌 개설 증가를 목표로 신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상위 종목 포함 총 26종의 상품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주식을 한 주씩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이벤트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또 추천한 친구가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주식을 최대 2주까지 증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받은 주식 종목을 캡처해서 지인들과 공유하고 또 SNS,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올리는 인증 열풍이 불었고 또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전파된 이 프로모션 그렇고 소비자들에게 자발적 참여로 전파된 프로모션은 후반부인 14일과 16일, 3일간 총 152만 명이 계좌를 개설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2021년 재개한 토스 행운 퀴즈 프로모션입니다. 토스 행운 퀴즈 프로모션은 토스의 행운 퀴즈를 맞추면 실제 돈으로 환급 가능한 토스 포인트를 랜덤으로 지급한 프로모션입니다. 이때 퀴즈의 힌트는 포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벤트 참여자들이 직접 키워드를 검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검색량이 늘어나면서 이슈화되어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반기 토스는 타자 대비 높은 애모율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토스 프로모션 성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4월 주식 증정 프로모션 기간에 유입된 신규 유입자의 재방문율은 8주 후에도 48.8%로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가 토스로 재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진행된 행운 퀴즈 프로모션 이벤트의 참여로 소비자 앱 방문을 유도하고 화제성을 유발하여 1월 대비 6월 앱 고착도가 5%가량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토스의 타겟 특성을 잘 파악한 프로모션을 소비자가 직접 SNS나 커뮤니티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소비자가 재미를 느끼고 화제가 될 만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어플로 유입된 사용자들을 락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토스의 프로모션 형식이 좀 특정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토스는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의 사용자가 신규 유입자를 직접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토스가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면 기존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프로모션 소식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거나 간접적으로는 프로모션 내용을 SNS나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서 이슈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직접 브랜드 메신저로서 토스를 홍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 간의 소통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게 하면서 토스를 이용할 만한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프로모션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카카오뱅크 이벤트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정보 조회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거나 캐시백 프로모션 등 상반기 주로 단발성이 높은 프로모션을 위주로 진행해 사용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간에서도 화제성을 불러오거나 공유를 유도할 만한 재미 요소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뱅크는 시장의 확장과 토스의 추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이어서 제안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인 심수진 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향과 목표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심수진입니다. 저희는 카카오뱅크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탈을 막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기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수합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앱서치 수 1위,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26주 적금과 같은 특색 있는 상품이 강점입니다. 반면 타사 대비 MAU가 좀 낮고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보다 콘텐츠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카카오뱅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도 인터넷 은행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 9월에 출시되는 토스뱅크가 카카오뱅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카카오뱅크가 WT 전략을 채택해서 카카오뱅크만의 소통 콘텐츠를 만들고 토스로의 이탈을 막아서 카카오뱅크 사용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STP 분석을 통해서 WT 전략을 적용하려는 타겟을 선정하고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도출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의 상반기 연령별 사용자를 보면 두 집단 모두 20, 30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비슷한 사용자 연령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서 토스로 이탈하는 집단도 20, 30대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20, 30대의 이탈을 줄여서 미래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지향하는 마케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타겟인 2030 세대의 특징은 금융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과 어플, 그리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서 금융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카카오뱅크에서 토스로 이탈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금융 프로모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경쟁사인 토스와 타겟 분석을 통해 기존의 20, 30대 유저들이 재미있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유저는 활성 유저와 앱을 방치하거나 삭제한 이탈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참여형 프로모션을 통해 활성 사용자에게는 혜택과 재미를 주면서 이들을 매개로 토스로 이탈하거나 이탈하려는 저희의 최종 타겟들에게도 카카오뱅크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파되어 다시 유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보면 저희는 함께하면 더 쉬운 금융, 카카오뱅크라는 마케팅 메시지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쉽고 친근한 이미지에 계속 보고 싶은 컨텐츠와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이라는 요소를 첨가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프로모션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 발표자 박지아 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향과 캠페인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릴 박지안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프로모션은 신규 유저 유입을 위한 26주 런입니다. 목표 타겟은 현재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과 자발적 확산이 가능한 컨텐츠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군중 심리를 통한 유의와 성취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진입 장벽이 낮은 참여 방법으로 단순한 인터랙션 유도로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만들 것입니다. 26주 런 프로모션 진행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 앱 설치 후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을 이용해서 친구를 초대해 함께 적금에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많이 초대한 순위를 정해 사전적으로 상품을 지급합니다. 프로모션 시 참여자는 많은 친구들을 불러와야 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프로모션 기간 내에 내가 초대한 친구가 카카오뱅크 앱을 설치하거나 26주 적금을 많이 가입할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프로모션 기간 내에 가장 많이 친구를 초대한 상위 100명 유저들을 대상으로 차등 선물 지급, 그리고 참여자 전원에게 적금 중간에 랜덤 선물 박스 지급됩니다. 결과로 효과는 싱글 유저 유입 및 소비자들의 직접 홍보 효과로 끌 수 있습니다. 유저가 친구와 함께하기 위한 카카오톡 또는 SNS 블로그를 통해 능동적으로 홍보하거나 공유하는 방향으로 프로모션 확산 방향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기존 유저를 고착하는 방법으로 유저들이 금융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생성하여 당근마켓 같은 소통 커뮤니티를 생성하거나 카카오톡, 프렌즈를 통한 금융 콘텐츠 카드 유스를 게시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유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이용자의 앱 사용 시간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집행 시 매체 선정 및 스케줄 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의 모바일 사용 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2030 세대의 활성 시간은 저녁 시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체로 각 분야의 사용 1위 2030 세대 주 사용 앱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입니다. 사용량이 많은 앱과 카카오뱅크의 피크 시간대 및 요일을 비교한 결과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저녁 시간대 사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크 요일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요일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포털 앱인 네이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월요일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과 같은 앱은 금요일에서 주말 사이에서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광고를 집행할 경우 2030 세대의 주 모바일 사용 시간과 각 매체의 활성 시간을 종합하여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네이버 외에 주말 동안 활성화되는 매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를 활용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주말에 활성 사용자가 월요일에 유입되면서 DAU, MAU 활성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영 집행 기간의 경우 카카오 비즈보드와 유튜브 영상 광고를 26주 런 프로모션 홍보 목적으로 8월,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배너 광고는 카카오뱅크 마지막으로 광고 집행의 타임라인입니다. 프로모션 시작 전 카카오톡 비즈보드와 동시에 주목도가 높은 유튜브 광고를 활용하여 프로모션의 인지를 증가할 겁니다. 프로모션 이후에는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광고를 활용해 지속적인 마케팅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 함께하면 더 쉬운 금융 카카오뱅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프로모션과 기획 데이터 분석을 한 박지안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엔사이트조의 조장 김주원입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로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팀원 모두가 회의를 통해서 협업했고, 또 세부적인 부분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매체 및 소비자를 중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저는 매체 및 소비자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맡은 심수진입니다. 네, 저는 PPT 및 프로모션 디자인 그리고 매체 스케줄링을 맡은 황선정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양준모 대표님께서 이제 3C, STP, 그리고 SWOT 이해와 적용이 적절했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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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혹시 신희진 대표님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아이디어스 신진입니다. 네. 아마 다른 질문이 안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뎁스 있게 분석하신 것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아쉽다면은 지금 전략 잘 수립하셨는데 그 전략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실행될 수 있는 실행안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시간 비중을 들여서 설명해 주셨으면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번째 발표조인 인사이트조였습니다.